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감입니다.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라고 하죠. 경자년인데 올해는 윤달이 들어가 있어요. 윤달이 지금 4월에 윤달이 되어 있는 건데 윤달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 윤달이라는 것 의미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 산소를 이장을 한다, 이사를 한다, 집을 고친다, 이런데 이게 윤달은 날짜가 넘어서 덤이 됐다. 그래서 덤달이다, 공달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윤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윤달이 됐든 평달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달력, 역법, 일진, 사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거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2000년대가 됐죠. 지금 올해는 2020년이지만 2000년대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2000년도에 이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지구적으로 상당히 많은 축제를 열고 이 밀레니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구가 1밀레니엄이 되면 세상이 마치 뒷바뀔 것처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있었던 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역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사이비에 가까운 종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역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요상야릇한 시쳇말로 사이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신천지라는 교회, 종교 집단을 사이비로 몰아가는 풍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무수한 역사 속에서 미륵사상을 믿었던 어떤 교인들이나 구한말에 있었던 동학, 그 이후에 보천교, 시천교, 지금 현재 대종교, 정상교, 그 다음에 또 대순진리교, 기타 여러 군소종단들,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신종교라고 그러죠. 신종교,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갖춘 신종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그래도 지금 현재 대종교라는 종교, 이게 단군을 하고 있는 대종교하고 정상교하고 대순진리교하고 이렇게 거의 민족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종단과 기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종단들, 그 중에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으로 한때 PD수첩을 했던 JMS 이런 종단들, 그 다음에 이 강남이나 구로동에 있는 명성교회, 구로동에 있는 무슨 교회, 저 상봉동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그 목사 한 사람이 거의 교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양반들이 지칭 재림예수라고 떠들고 있는 이런 종단들은 일종의 다 사입이라고 볼 수 있니 않느냐. 그 중에서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한때 교세를 확장시켰던 통일교라든지, 지금 군대 문제, 병역 기피 문제로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기타 기독교 같은 데서도 많은데, 물론 이런 종교들을 자기 스스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종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다 이단이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정법, 도법, 그런 선천후천 이야기하는 종단들 다 사이비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학, 철학, 역술을 얘기해요. 근데 역술, 철학에서
제가 윤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간 얘기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건데, 지금 2005년 2020년 경자년인데요. 이 경자년이라는 이 시점을 어떤 사람이 정했나 이거죠. 그러면 2000년도에 밀레니엄이라고 하던 2000년도에 여기서부터 지금 20년이 지나왔는데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라는 거, 우리가 2000이라는 숫자, 2020년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기 전에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0년 1월 1일 일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이 0년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0년 이전의 역사에서 이 0년을 누가 정했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경자년 2020년에서 2020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간주를 거꾸로 기산해서 넘어가면은 0년 1월 1일 1년 1월 1일이 딱 갑자로 시작하는지 이걸 따져봤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은 날짜의 계산과 달력을 역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법은 지금 현재는 태양력이라는 걸 씁니다. 태양력. 이 태양력이라는 것은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쓰는 역인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요. 그레고리로 해서 이 그레고리력이 이 땅에 들어온 건 1896년. 이거는 고종황제 시절에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일주일 단위에 유대교회인들이 쓰던 7일 안식일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우주를 만들고 마지막 7번째 날에 하루 쉬셨다 해서 월화수목금토일로 7일 주기에 일주일 주기의 달력이 같이 사용되면서 지금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 땅에서는 5일 주기를 썼어요. 5일 주기가 지금 현재 남아서 있는 거는 장이 아직도 전국의 시골에 가면은 장날이 5일장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5일 주기를 쓰던 거였는데, 이것이 태양력이라는 그레고리력이 구한말에 고종황제 시절 1896년도에 서양의 달력인 태양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주일 단위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쓰던 태음력이라는 것도 역시 일진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태음력이 10간과 12지라고 하죠. 10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식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쓰는 10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쓰는 12지 앞에서 60갑자라고도 하고 60간지라고 하는 이 음력 달력을 기준이 되는 일진에 돌아가는 달력을 사실은 기록상 중국에서는 은나라고 그래요. 은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교를 해보면은 고조선의 시대와 같이 움직이는 요때부터 이 음력달력 기준으로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고요. 우리 신라시대 때는 중국의 인덕력이라는 것을 728년도까지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때는 당나라에서 64년 동안 쓰던 이 인덕력이라는 달력을 썼고, 통일신라 때에는 선명력이라는 걸 써서 당나라에서 다시 인덕력 다음에 선명력을 71년간 썼고요. 다만 인덕력이나 선명력에서는 세차라고 해요. 세차라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의 차이, 그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었다. 기록이 없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원나라에서는 원통력이라는 것을 다시 원나라에 쓰는 원통력, 수시력, 대명력, 대통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대별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고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 다시 시언역을 1653년부터 1895년까지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쓰는 역법이 조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칠정산이라는 내편을 만들고 외편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을 하다가 고종황대 때 지금 말한 1896년에 태양역인 그레고리교를 도입해서 쓰다가 우리나라가 민족적 비극인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한일합방의 역사 이후에 조선민력이라는 것을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역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역법이 바뀌면서 날짜 계산이 착오가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교정을 하게 돼요. 이 날짜 계산이 착오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의 달력은 그 근본이 1896년에 고종황제가 그레고리력이라는 서양의 태양력을 이 땅에 들여온 것이 시초가 되는데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역법을 중국의 왕조나 중국의 나라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역법을 다시 갖다 쓰기 때문에 계속 역법상의 오류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세력이나 천세력이나 그런 표에 나오는 일진과 월진이 중간중간에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되는 그런 변혁의 과정을 수십 번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태음력이라고 해요. 태음력이라는 것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하게 되죠. 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태양이 있고 태양의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돼 있죠. 주변을, 태양의 주변을. 근데 지구 역시 태양의 주변을 도는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시 돌고 있는 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이. 그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다시 태양의 주변을 돌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지구 역시도 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전과 이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겸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날짜 시간이 그 자연계에서의 전체적인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365.2421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은 1년은 365일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계라는 자연현상에서는 0.2421 평균 잡아서 0.251이라고 하는데 0.2422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요만큼이 여기까지 1년 돼서 딱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65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이 모질라게 오는 거지. 달력상으로 따지면은 자연계에서는 1년을 우리가 달력으로 했을 때 0.2421이 모질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년의 길이를 이만큼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계에서는 이만큼이 모질라는 상태에서 이만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모질라는 상태가 0.251씩 모질라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 일이. 그래서 요것이 4년에 한 번씩 1일씩 양력에서는 2월이 28일로 돌아가는데 4년에 한 번씩 29일이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양력에서는. 그런데 태음력에서는 다른 지구를 돌 경우에 29일과 30일을 번갈아가면서 날짜를 맞춰놔서 이 달은 이만큼을 돌다 보면은
그래서 29일과 30일 기준에서 올라면 354일이 나오고요. 태양력이라는 것은 이 해를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건데, 이때 태양력은 30일과 31일을 돌아가도 이걸 소월이라고 하고 대월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소월, 대월. 그러면은 태양력은 365일이 나오는데, 이 달의 공전과 자전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 차이가 11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이렇게 돌고 지구가 따라서 돌면서 하면서도 다 돌아보니까 29, 30일을 돌아가면 354일이 나오고 30, 31일 더하면 365일이 나오는데, 이때 11일의 차이가 나오니까 이 11일의 차이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치윤법이라고 해서 8년에 3일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8년에 3일을 보조해 주는 걸 다시 평균을 내면 19년 태양력에 7번의 7륜법을 쓴다. 이것을 19년 7륜법이라고 해요. 이 19년 7륜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상 윤달이 4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9를 7로 나누는 게 2.7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더 빨리 오고 어떤 때는 늦게 오고 해서 2.71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윤달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넣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윤달을 이 없는 달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윤달을 또 보통 공달이라고 한다. 공달. 덤을 생겼다. 덤달. 그 다음에 없는 달에서 썩은 달. 그래서 이제 일설에, 우리 민간적인 속설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직술이나 옛날에 노인네서 수의를 만들어 놓다든지, 그래서 이장이나 개장이나 분묘의 사초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경자년에 2020년에 윤달이 4월달에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올해는 산소를 옮기겠다. 산소를 파서 화장을 하겠다. 산소를 옮겨서 납골당을 만들겠다. 더군다나 올해는 총선이 있고 내년은 대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뒤따라 있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조상님 산소를 옮기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속설로 알고 있는 것이 공달이다, 덤달이다, 썩은 달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태양의 움직임과 자연의 움직임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태양은 어쨌든 돌아가는 거고, 그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날짜 계산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역법이라는 것인데, 이 역법은 진짜로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하는 것과 지구가 돌고 달이 도는 날짜와 이 격차, 시차가 있어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윤달이고 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일이라는 것은 4년 2월이 보통 28일까지 있는데, 그래서 0.25일 곱하기 4일을 해서 하루가 나오는 것을 29일 날에 하루 넣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윤일을 만드는 법칙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1년에 정확하게 하면은 0.2421이 모질라니까 이것이 1년에 0.0078일이 모질라는 거예요. 0.0078일이 모질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400년에 3일이 모질라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4년에 윤달을 한 번씩 넣는 것이 아니고, 계산법에 의하면 400년에 4일이 모질라게 돼서
요 29일에서 29일 빼고 하루를 넣어도 그래서 365일이 달력으를 쓰고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365.242일이 돌아가니까 400 곱하기 0.000241에서 하면 97일이 나오게 돼요. 97일이 나오면 400년에 97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칙이 이렇게 다양한 4년에 한 번씩은 윤달을 넣는데 4년에 29일씩은 넣는데 100년에 또 한 번은 넣지 않고 400년에 한 번은 또 넣는다. 이런 다양한 법칙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 29일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안 넣었다가 넣었다가 안 넣었다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날짜라는 것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윤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태양은 오늘도 뜨고 지고 내일도 뜨고 지고 모레도 뜨고 지고 지구는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도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하루를 넣었다 뺐다 한 달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윤달이라는 것이 공달이고 이것은 덤달이고 썩은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날 말을 해도 왜 상관이 없다 이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속인의 경험을 해보았을 때 윤달이 아니라 윤달이 오고 어떤 달이 오고 어떤 달을 만들어 놔서도 절대로 산소는 건드는 게 아니다. 만지는 게 아니다. 산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혼백을 다시 한번 꺼내서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대에는 형벌 중에서 가장 극한 형벌이 부관참시라고 했어요. 부관참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인간의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산소에서 죽은 산소의 송장을 잘라서 송장의 모가지를 자르는 거야. 송장을 끄집어내서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서 모가지를 자르는 걸 부관참시라고 해요. 이 시신을 꺼내는 것이 이렇게 모욕가는 일이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개화라는 과정을 겪으면 도로가 난다든지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할 수 없이 분묘 이장 개장을 해서 옮기는 경우에도 제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집안을 별로 못 봤어요.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만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만 있으면 대통령 묘자를 옮기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자기 선친의 묘자를 옮기고 그렇게 해서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나라를 정말로 위대하게 이끌어나간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고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 살아간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산소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산소를 옮기는 것은 윤달이 아니라 윤달이 돼도 해서는 좋은 일이 없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통상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윤달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거 달력을 천세력 만세력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에는 또 윤달이 없어요. 윤달은 보통 3, 4, 5, 6, 7월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9월, 10월까지는 윤달을 집어넣는데 통상 우리가 윤달을 가장 많이 넣는 것은 3, 4, 5, 6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자년 2020년에도 4월이 윤달이 껴있는데 윤사월이 돼 있는데 특히 역술을 하시는 분들 역학을 하고 사주팔자로 인간의 운명을 감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경자년인데 일반 4월이 있고 그냥 4월이 있고 윤사월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4월이나 윤사월이나 간지를 월지를 똑같이 신사월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는 벌써 이만큼 돌아가 있잖아요. 지구는 이만큼 돌아가서 여기는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가야 되는데 이때 공달이 겹쳐서 이 5월이 갑자기 4월로 바뀌어. 이걸 윤달이래. 윤달이라면서 이때나 2, 4월이나 2, 4월이나 같은 4월이니까 윤사월이라서 월간지를 같이 써요. 신사월로. 여러분들 역학하시는 사람들, 역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해봤냐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역술, 역학은 확률이 채 7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역학하는, 역술하는 사람들이 영이 없이 역을 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나한테 연락해보세요. 그 양심을 걸고 역술이 아니라 역학을 해도 신적인 기운이 없이, 영적인 기운이 없이 역학 철학을 보면은 확률이 70%도 안 되기 때문에 역술,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늘상 기도를 하고 신에 매달리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신과 관계없는 표시를 하는데 이 역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윤달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공달이어서 썩은 달이어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윤달이라고 해도 지구는 돌아가고 날짜는 돌아가는데 윤달을 끼워놓은 것은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윤달이라고 해서 이달 아무거나 함부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가정에 잘못하면 우환이 들끓고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해서 함부로 집을 고치거나 산소를 만지거나 이장을 하거나 꺼내서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가 있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 산소를 만져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있는지 보세요. 과거 역대 대통령을 특히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명당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고종황제의 아버지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로 인해서 결코 대원군이 말로가 좋았느냐 고종황제 역시 말로가 좋았느냐 고종황제가 그래서 자기 부인 되는 명성황후의 민비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비운의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강점당하게 만드는 단초를 만드는 고종황제의 비극을 생각한다면 묘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냐. 그래서 거의 조선 왕조는 지금 이씨 왕조는 지금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위기에 있고 이씨 왕조의 몰락을 겪었다면은 산소를 옮기는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윤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소를 옮기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쨌든 달력의 변화와 지금 제가 말하는 윤달이라는 것과 역법이라는 거에 허상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앞선 설명에서처럼 이 땅에 고조선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이어진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역법, 달력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독자적인 역법을 사용할수록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역을 갖다 썼는데요. 이 조선시대에서 세종대왕이 이 칠정산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초기의 단계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7세기 인조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시연역을 데려다가 이 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기간을 거쳐서 17세기 효종에 와서 이 시연역을 통용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8세기 오면 이거 역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백중역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후에
중국의 역사책을 갖다가 세종대왕 이후에 천세력, 만세력이라는 걸 만들고 영조 때는 칠정백중력까지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조 때 1782년에 백중력을 완성해서 이 땅에 우리 달력, 우리 역법,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연, 월, 일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일진이 기록이 되어 있는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윤달, 윤월, 윤일 계속 이게 음력으로만 사용하니까 이 태양력의 기준으로 이 당시에는 태양력이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 절기를 아무리 맞춰봐도 절기와 맞지 않는 거죠. 절기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역법을 바꾸면서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계속 땡기고 줄이고 반복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진이라는 건 갑자, 월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구, 신미, 임신, 계 이렇게 일진이 나가잖아요. 이 일진이 나가는 어느 날 이만큼을 뚝 잘라서 없앤다니까. 역법이 바뀔 때는 날짜를 이만큼씩 뚝뚝 잘라서 없애버려요. 날짜가 갑자기 홍지에서 뿡 떨어진다니까. 이 제대로 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태양력과 태음력을 합쳐놓은 기록으로서 여기에 치운법이라서 윤달, 윤호를 정확하게 넣었다 뺐다는 것을 완벽하게 해서 맞춰놔서 거의 1000년에 하루 정도 다뤄질까 말까 한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밀레니엄 때에도 0.1초인가 1초인가를 전 세계 달력, 시간, 컴퓨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조종하는 대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IT 계통, 컴퓨터 계통, 전 세계에 있는 시계를 1초 맡는다는 것이 이것이 비용적으로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아마 컴퓨터나 IT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실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우주과학, 천문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밀레니엄 때 0.01초, 1초 맞추는 거를 그 무학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이렇게 조선시대 때 수많은 달력이 바뀌면서 이때는 양력이 없이 음력만 쓰니까 아까 음력은 29, 30일이 돌아가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면은 윤달을 중간에 넣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 4월 돌아가는데 12월까지 돌아갔어. 그래서 4년 돌아가면 한 달이 남아요. 한 달이 남잖아요. 그래서 4년이 아니라 8년이 12년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절상 느낄 때 1월인데도 음력 달력에서는 음력 4월이 돼 있는 거죠. 윤달을 껴넣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어떤 때는 음력으로 정월달이 윤달을 넣지 않아서 바꿔놓지 않으면은 한여름에 오는 거야, 한여름에. 지금 이렇게 음력을 쓰는 데가 이 중동지방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는 음력 달력만 써요, 음력 달력만. 근데 음력 1월이 한여름에 오기도 하고, 음력 7월이 한겨울에 오기도 해요. 이게 음력으로만 쓰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이 윤달을, 시음법을 써서 윤달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계속 태양력은 365일이고, 태음력 달력은 354일이니까 11일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석 달, 넉 달에 한 달씩이 남으니까 1년이면 한 달을 넣어줘야 되는, 4년에 한 달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날짜를 안 넣고 나면은 날짜와 달력과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음력, 양력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한 달씩 뚝뚝 없애버리는 거 달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역법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이걸 써봐도
날짜와 계절상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달력을 계속 바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생년월일이라는 사주팔자 간지를 맞춰서 쓰고 있는 것이 만약에 조선시대 초기에 쓰던 시연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써왔다면은 완전히 다른 사주가 나올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시연력이나 대명력이나 백중력, 천세력, 만세력을 갖고 이때 기준 달력을 갖고 쓴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쓰고 있는 사주가 완전히 뒤바뀐다니까. 일진도 달력도 계속 바뀌고 날짜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윤달, 윤월을 맞춰놓고 그거 역시도 또 이 1896년 고전 때 시연력, 명시력을 쓰다가 이것이 그레고리력을 도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레고리력, 태양력을 고종 황제께서 시험의 명시력을 그때도 이게 이 그레고리력하고 같이 썼어요. 같이. 요거만 쓴 그레고리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1910년에 경술국제 한일합방이라는 걸 되면서 일본 놈들이 조선 민족을 만들어 썼는데 이때에도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으면은 일본은 동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보면 서쪽이죠. 다시 중국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서쪽이죠. 이랬을 때 태양이 일본에 와 있을 때보다 우리나라에 올 때면은 이게 사실은 30분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면은 북경까지 가면은 또 1시간의 차이가 나요. 이건 이제 시차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이 일본과의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오전 11시를 12시로 바꾸는 동경표준시로 바꾸게 된다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쓰던 달력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달력과 이 시대 달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오전 11시 동경표준시라는 걸 또 박정희 시대 때 한번 원위치로 옮겼다가 또 다시 불편해서 동경표준시 쓰고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동경표준시를 쓰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1913년도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음력 날짜가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서 같은 그레고리력에서 시연력 명시력을 써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음력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음력이 10일인데 일본은 11일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일진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일을 했어. 하루를 차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1913년생들은 오늘 내가 1913년 1월 10일로 알고 살았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1913년 1월 9일이 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진도 바뀌고 사주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13년 이전에 태어난 12년생까지는 일진이 하루가 늦었던 사람 이때는 하루가 빨리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역학을 믿고 윤달을 믿고 윤달은 공달이다 썩은 달이니까 아무 때나 산소로 옮겨도 되고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이런 역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역법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 아니다. 역법에 윤달이 있다고 해도 윤달이 있어서 윤달이 우리의 생활을 달력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달력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한 도구에 우리가 윤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거기에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는 총독부에서 달력을 만들어내게 되고 해방 이후 1950년도에 경인년이라는 경인력 6.25 안에 그래서 경인력이라는 역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달력의 역사가 사용이 되는데 달력이라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제가 늘상 얘기하는 헛개비란 말이에요.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달력이라는 이 자체가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팔자라는 것도 이렇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 사주팔자가 구성이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주팔자를
조선시대 사주팔자 대입을 하고 시언력이나 효종에 쓰는 백중력이나 천세력이나 칠정산으로 해서 그 전에 명시력이나 이런 걸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팔자와 완전히 다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해도 함부로 산소를 만진다, 이장을 한다, 개장을 한다, 합장을 한다, 사서 화장을 한다, 가족묘 낙교를 만든다, 이것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역술가나 철학가들에 가봐야 개구리 짖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로 윤달에는 해도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에게 가시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시면은 올해는 윤달이 아무리 껴있어도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내년에는, 작년에는 윤달이 아니라도,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윤달이 비록 아니라도 네 사주와 너희들 가족들의 운명과 비추어 봐서 해도 무방하다, 해도 피해가 덜할 것이다,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좋다. 안 된다, 된다의 결정을 무속인들은 그 조상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역술가들은 결국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허상이라는, 달력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표에 의해서 기준을 한다면 이것은 나의 삶을 인간이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달력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믿고 맡기는 것 역시도 역술가, 철학가 아무리 개소리를 떠들어도 70% 확률밖에 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역술가들한테 맡기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윤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하고, 요 다음 편에는 풍수, 지리, 산소를 옮기는 것이 좋으냐, 어떤 산소가 명당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합니다.